자, 어디를 보시냐면 착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55번이고요. 강의 노트는 21페이지요. 먼저 여러분요, 착오예요. 착오에 보면 109절 한번 보세요. 109절요. 착오라고 되어 있죠? 착오는 뭐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말 수 있다. 취소. 그냥 취소가 아니에요. 어떤 취소요? 중요 부분에 착오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요.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착오가 있긴 있는데 그 착오가 먼저 중요 부분의 착오죠. 그 중요 부분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죠. 전항이 뭐냐? 착오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란 말이죠.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착오에 관한 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착오로 배웠던 것을 이제 가지고 보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보시면요. 이렇게 갑과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하냐?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법률 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이것을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죠. 계약이란 말이나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말이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성립했는데 성립한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효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효력요건은 일반적 효력요건하고 특별 효력요건 이렇게. 일반적 효력요건은 먼저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가능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본 의사표시잖아요. 이 의사표시에서 보면 여기 107조, 108조, 109조, 110조가 있는데 여기에 109조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 착오. 그래서 여러분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이고 법률행위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합의가 없죠.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불성립하죠. 불성립하면 착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죠. 첫 번째, 그래서 불합의가 있으면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착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 여러분,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왜 그것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이죠.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하고 여기 을이 있죠. 그래서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착오는 이 갑의원, 갑, 을의원을 하나의 의사표시, 이 하나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갑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를 해. 하나의 의사표시. 그런데 오표시 무효 원칙은요, 갑과 을이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해서 두 사람이, 근데 두 사람이 다 착각을 해서 Y 토지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표시 무효 원칙은 한 사람만 착각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다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면 거기 강의 노트에 보면 뭐라 나왔냐? 두 번째 줄 보면 무의식적 불합이죠.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다. 불합이라는 것은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이것은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지금 돼 있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먼저 여기 앞에하고 이제 뒤에 보면 착오의 종류가 D가 나와 있으니까요. 착오의 종류를 D가 나와 있지만 먼저 착오의 종류가 이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 22페이지. 먼저 착오의 종류로 봐. 착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의 착오가 있어.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첫 번째요. 자, 두 번째는요. 표시상의 착오가 있고 표시상의 착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가 있고 네 번째는 동기의 착오가 있는데 동기의 착오는 좀 이따 설명을 해. 이 세 가지 먼저 설명해.
먼저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뇌하고 눈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봐봐요. 과일 가게 앞에요. 뭐라 쓰여 있냐? 과일 가게 앞에 과일이 하나 이렇게 사과가요. 사과가 너무 여기요. 사과 작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과 하나가 금값이 돼가지고 사과 하나가 1,000원, 10,000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요. 사과 하나에 10,000원이라 이렇게 딱 써놨다면 사과 한 개. 그런데요. 한 번도 뉴스를 듣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별 생각 없이 나가가지고 사과가 보니까 당연히 10,000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개당 1,000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지금 얼마로 쓰여 있어? 10,000원. 자기는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10개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딱 내는 거예요. 뭐죠? 과일 가게 주인이 얼마로 주라고 그래? 10만 원을 주라고 하죠. 이게 무슨 10만 원이냐? 밖에 10만 원이라고 써, 10,000원이라고 쓰지 않았냐? 개당. 가서 보니까 진짜 10,000원. 이제 보니까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으로 잘못 본 거잖아요. 그것을 내용의 착오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나라 엔화하고 일본의 엔하고 우리나라 원화하고는 달라, 가격이. 이게 1,000엔이 얼마냐? 1,000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러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걸 모르고 생각을요 잘 모르고 자기는 1,000원에 산다 그래야 되는데 1,000엔에 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얼마에 산다는 꼴이 된다? 10,000원에 산다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뇌에 관한 것이다. 내용의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는요 손하고 입에 관한 것이죠. 주인이 가서 얘기했단 말이죠. 점원한테요. 야 가가지고 사과 과일이 비싸니까 금값이 됐으니까 10,000원이라고 쓰고 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를 빼고 1,000원으로 쓰고 왔단 말이에요. 손으로. 자기는 10,000원으로 썼다고 생각했는데 1,000원인 거예요. 이걸 뭐란다? 손으로 잘못 쓴 거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죠. 입으로 말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는 뭐냐? 내가 벽돌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인 거예요.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률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동기의 착오는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하고 그것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보면서 동기의 착오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잖아. 나는 1억 원에 팔아야 되겠어. 말을 잘못해서 1,000만 원에 사라고 얘기를 해서 1,000만 원에.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누가요?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요건은 표의자의 입장에서 의사를 중시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요건은 일반인이죠. 여러분들이 일반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여러분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하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를 중요시하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주관적 요건은 표의자의 입장에서요. 저희 보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 을한테 이 갑을 뭐란다? 표의자라고 하고요.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이 청약을 하죠. 그럼 청약은 뭐예요? 청약은 의사 표시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뭐예요? 의사는 나는 얼마? 1억은 받아야 되겠다. 표시는 1,000만 원으로 잘못했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런데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 지금 갑이 모르고 있다. 모르고 그것을 뭐란다? 착오라고 얘기해. 그래서 갑이 착각을 했죠. 그럼 봐요. 주관적인 요건으로 좀 표의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이 1억 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요. 말을 잘못해서 1,000만 원으로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말을 잘못해서 1,000만 원으로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말.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봐.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착오냐?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을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이 집이 당연히 1억 원짜리인데 1,000만 원에 청약을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잘 모르고 1,000만 원으로 지금 원래는 1억으로 팔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문자를 보낼 때 동그라미 하나가 빠져가지고 1,000만 원이 됐다 이 말이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1억짜리지 1,000만 원짜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착오라고 그래. 알겠죠? 그럼 이게 1억인데요. 갑이요, 을한테요. 착각을 해가지고 얼마에 팔까 고민하다가 1,000만 원 뺄까 하다가
9천만 원에 청약을 했다 이 말이죠. 자기는 1억에 청약한다고 생각했는데 9천만 원에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차고일 수 있죠.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요, 보통 여러분요 1억 원짜리를요 금매물로 팔면은 9천만 원에 판다 안 판다? 팔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이것은 차고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고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이 표유자의 입장에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알죠? 이걸 갖추었을 때 차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 동기의 차고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기, 이것은 이유를 이유,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이것을 동기의 차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동기의 차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동기. 이때 이런 봐요. 이때 여기서 동기의 차고라는 동기는 이것은 뭐냐면 여기 토지 있죠? 갑의 토지하고 을하고 있는데요. 이 갑의 토지는 KTX 여기 생길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거기는 KTX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100-1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땅이 KTX 여기 생길 땅인데요. 이 사람은 잘못 알아가지고 이 땅 있죠, 이 땅. 여기요 1000-1번이에요. 1000-1번지의 땅이요. KTX 여기 생긴다고 여기 예정지가 아니란 말이죠. 아닌데 이 사람은 이 땅이 원래 KTX가 여기 생기는데 이 의뢰한 사람은 여기 1000-1번지가 KTX가 여기 생기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 이 말이죠. 투자를 하고 보니까 거기는 여기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요 땅을 사게 된 이유, 그걸 동기라고 하죠. 그 이유는 여기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걸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착오가 되려면 먼저 무슨 요건? 주관적인 요건과 무슨 요건?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야 돼.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 이렇게 두 가지. 그럼 여러분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말의 뜻은 뭐냐? 여기 동기에 차고 할 때 동기 있죠? 동기가 바로 주관적인 요건이잖아요. 동기가. 그런데 동기에 차고에서는 객관적인 요건이라는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동기에 차고는 차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에 차고가 차고가 되려면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표시가 되거나 여기 상대방 또는 일반이라는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동기 있죠? 동기. 동기는 주관적인 요건이죠. 그런데 이 동기를 뭘 했다? 표시를 해. 표시했다? 표시하면 객관적인 요건이잖아요. 그러면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이 있으니까 착오가 되죠. 표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의뢰가 하는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자가 병이란 말이죠. 병한테 가지고 내가 여기에 KTX 여기 생긴다고 해서 땅을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를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동기가 표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동기를 표시했죠? 그러면 이 병으로 간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 이쪽이 아니고 100-1번지인데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알리지 않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것을 뭐라 한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이 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을이 가만히 있는데 병이 와가지고 병이 뭐라 하냐? 여기에 KTX 여기 생기는데 너 내 땅 살래?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여기에 KTX 여기 생기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병이 생기지도 않는 역을요. 여기 생긴다고 하면서 이 을한테요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얼마 전에요 부동산 그 분양 광고 어젠가 그젠가 MBC인가 보면 추정 60분인가 거기에 뭐가 나냐면 역세권 더블 역세권 해가지고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했는데 여기 그 주변은 없는 거예요. 여기를 가려면 두 정거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에 오피스텔인데 두 정거장을 가면 이쪽에 여기 하나 있고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가면 또 여기에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더블 역세권 왜? 좌우로 여기 있으니까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해서 분양 광고를 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과대 광고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변호사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소의 과장 광고가 있다 할지라도 어쩌고저쩌고요. 그게 어떻게 다소의 과장 광고인가요? 더블 역세권 그러면 바로 그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하나는 두 정거장 하나는 세 정거장 옆에 있는데 좌우로 있다 해서 더블 역세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이게요. 알겠죠? 여기 100-1번지가 여기 역 예정인데 1000-1번지가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먼저 자기는 여기 생길 줄 알고 땅을 샀는데
여기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은 뭐다?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이 됐다.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가 상대방 병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란 말이 뭐다? 객관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동기의 착오가 된다.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동기를 표시를 하든지 하나 유발이 되든지, 즉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아도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되면 유발이 되면 착오가 된다. 이말하면 안 돼. 동기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시되어야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상대방으로부터 동기가 유발된 경우는 표시가 없어도 왜? 상대방이라는 말 자체가 객관적이니까. 알겠죠? 착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 합의를 우리는 뭐란다? 의사의 일치,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의 일치. 그래서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왜? 의사의 일치. 의사가 바로 뭐다? 의사는 바로 주관적이잖아요. 동기도 바로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동기의 착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 이런 것이죠. 이 갑이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는 귀속 해제. 귀속 재산 그러면 국유예요. 귀속 해제된 재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의리로 가는 사람이 기망을 하죠. 의리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뭐라냐? 기망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인데요. 이 공무원은 이 땅이 귀속 재산, 국가 재산인 줄 알고 잘못한 거예요. 의리는요. 그래서 국가 재산인 줄 알고 잘못 알아가지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땅은 국가 재산이니까 우리 국가가 그냥 빼앗아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우리 국가에다가 증여를 해라. 그럼 우리 국가가 당신한테 싸게 불화를 해주겠다. 싸게 불화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원래는 귀속 재산이 아니고 갑의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번지수는요. 귀속 재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공무원은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은 국가 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다가 증여를 했단 말이죠. 왜냐? 싸게 자기한테 불화해 준다고 하니까, 팔아준다고 하니까.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가 재산이 아니고 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이거 기속 재산이 아닌 걸 알았으면은 국가에다 증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착각이 내 스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공무원 때문에. 그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런 말이죠. 유발.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을이 농협이에요. 농협이고 이 갑이 농협한테 대출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냐? 농협이 야 그러면 신용보증기금한테 보증 좀 서달라 해라. 그래서 신용보증금이 보증을 쓰려고 해. 보증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의 뭐를 알아야 돼? 신용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상태를 좀 우리한테 고지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농협이요, 이 사람의 옛날에 좋은 신용만 정보를 제공했단 말이야. 좋은 것만. 그래가지고 신용보증금이 보증을 샀더니 대출해주고 그 다음날 부도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다음날 부도가 나냐. 예를 들어 심하게 얘기했지만 아무튼 좀 이따 부도가 났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부도가 나냐. 좀 이상하다. 농협한테 다시 얘기해. 이 갑에 대한 정보를 다시 알려달라. 그리고 뭐 농협은 이제 이판사판 갑은 부도가 났으니까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용이 나빴던 것, 좋았던 것, 애매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신용보증금이 알려줬어. 그러니까 신용보증금이 그걸 받고 처음부터 이렇게 정보를 알려줬으면 이 사람의 신용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을 썼다 안 썼다? 안 썼을 텐데 당신들이 처음부터 정보를 잘못 알려줘가지고 내가 보증을 썼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보증을 서게 된 이유, 그것은 이 사람이 신용이 좋다고 착각을 한 거죠. 동기의 착오. 그런데 그 착각이 내 스스로가 착각한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 농협의 잘못된 정보 때문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요, 강의 노트를 한번 볼까요? 강의 노트 보면 여러분요, 그 22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착오가 뭐냐?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착오의 종류는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법률의 착오. 중요한 것은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예요. 그다 써봐. 법률의 착오에다가 대부분 동기의 착오.
근데 여러분요, 동기의 착오도 그것이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거나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종료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동기의 착오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착오, 이것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률의 착오는 이 한마디가 중요해.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이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동기의 착오 있죠? 원래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죠? 동기가 표시되거나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된다? 유발이 된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밑에 봐봐.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란 게 뭐냐 이 말이죠. 유발된 경우란 거 2번 봐봐. 뭐죠? 담당 공무원의 권고에 따라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 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공무원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3번은요,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의 잘못된 통보 내용에 따라서 보증 제한 기업이 아닌 것으로 오신하고 신용 보증을 한 경우, 방금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1번 봐봐.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 거기 가로 묶어봐. 강력한 주장 가로 묶어봐.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됐다. 나는 경계를 침범 안 했는데 상대방이 하도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서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관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알겠죠?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동기의 착오이다. 이렇게 됐죠?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착오의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착오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봤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뭐를 보냐면, 여기 봐. 우리가 이제 중요 부분의 착오죠? 중요 부분에 뭐가 있다? 착오가 있죠? 착오 이제 앞에 페이지로 와. 강의 노트는 여러분요, 21페이지. 여러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뭐를 보느냐?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한다는 것은 그 계약은 그냥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착오이죠? 착오인데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요.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이것도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한다는 것은 뭐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요, 중대한 과실이 없죠? 없으면 뭐 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으면 소급,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처음부터 무효. 그래서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즉 뭐냐? 취소를 해야 되잖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1번 착오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를 해. 그럼 여기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하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못하잖아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어느 경우냐?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이를 뭐한 경우? 악용한 경우. 상대방이 알고 악용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악용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종료분의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두 번째, 종료분의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서 뭐 한 경우? 악용을 한 경우. 왜? 이 사람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를 못해. 그러니까 별짓 나쁜 짓을 다 한다 이 말이야. 취소 어차피 저는 못하니까. 그런 경우는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암기. 먼저 구조를 먼저 봐. 첫 번째, 종료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럴 때에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은 아니죠. 종료 부분에 착오가 있고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해.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 알고서 이용한 경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요, 종료 부분에 착오라는 것은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가? 누가 입증 책임?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냐?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해. 왜?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은
상대방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그래서 상대방은요, 중대한 과실이 뭐죠? 중대한 과실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뭐를 한 경우? 결여한 경우 이 말이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이렇게 현저히 결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상대방이다. 상대방은요, 취소를 하게 하는 사람이다. 취소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 취소를 못하게 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뭐란다? 유효를 많은 자,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뭐란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 뭐란다?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중대한 과실 이렇게. 다시 구조.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중요 부분의 착오.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를 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해. 그런데 상대방이 알고 악용한다?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의 착오로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를 하게 하는 사람이다, 취소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 취소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 중대한 과실은 뭐다? 현저히 결여. 계속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걸 중대한 과실. 여기까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요,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아니냐, 이것만 하면 돼. 착오이냐 아니냐, 이렇게.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아니냐, 이것만 딱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착오가 아닌 것,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게 시가 또는 가격의 착오다. 그런데 시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면 착오가 돼.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시가 또는 가격 그러면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가 아니라는 것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면적하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평수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착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면 4평의 땅을 샀어. 4평의 땅을 샀는데 0.211평이 부족해. 0.211평이 부족해. 착오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런데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 다시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착오가 아닌 것은 뭐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아니야. 그러면 손해가 없다는 것은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을한테 자기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좀 사달라는 거야. 갑이 을한테요. 그래서 을이 뭐라냐? 나 가압류가 있으면은 당신 집에 가압류 같은 거 있으면 나는 보증을 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보증을 딱 쓰고 나니까 그 집 등기부를 딱 떼보니까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압류가 무효인 거예요. 무효. 그러면 가압류가 무효란 말은 가압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한테는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착오가 아닌 것이에요. 금전소비대차요.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샀단 말이죠. 자기는 돈 빌린 건지 알고 보증을 샀어. 소비대차.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빌린 게 아니고 구상금 채권에 대한 준소비대차인 거. 준소비대차는 뭐냐? 소비대차는 뭐냐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것을 소비대차라고 그래. 우리 보통 보면 여러분요, 돈 빌릴 때 차용증 쓰고 돈 빌리잖아요. 그걸 소비대차라고 그래. 학원 오셔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돈이 없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5,000원 빌려달라고 하죠. 그걸 소비대차라고 그래. 준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 매매대금 받을 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냐? 매매대금 5천만 원 오늘부터 너가 나한테 빌려간 걸로 치고 차용증을 하나 써주고 오늘부터 이자를 내라. 이자. 알겠죠? 돈 빌려간 것처럼 이자를 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준소비대차라고 그래.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이제 이 빌려간 걸로 치고 이자를 내기로 했잖아요. 소비대차하고 비스무리하다, 준한다. 소비대차에 준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준소비대차라고 그래. 그런데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나 둘 다 원칙적으로 뭐냐?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에요. 둘 다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 원칙이거든요. 둘 다 법적 성질이 똑같다 이 말이죠. 자기는 소비대차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준소비대차지라 그것은 손해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뭐 이것 빼고도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계약금으로 수표를 지급했는데 수표가 부도가 난 수표인 경우 그러면 처음부터 수표를 뭐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착오가 아니죠. 처음부터 수표를 지급한 거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닌 거랑 마찬가지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공리스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분의 착오인 것 뭐냐? 첫 번째 사람의 동일성이에요. 사람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냐? 그럼요. 예를 들어서 보증을 쓸 때 보증. 갑이 채무인지 아닌지 알고 보증을 썼더니 을이더라 이 말이죠. 자기는 갑인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을인 거예요. 그러면요. 갑을 위해서도 보증을 설까 말까 하는데 전혀 모르는 을을 위해서 내가 보증을 선다 안 선다? 안 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스텝 두 번째는요. 고용이죠. 고용계약이요. 고용계약 같은 데서 자격증이 있는 갑인 줄 알고 내가 선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자격증이 없는 을이더라 이 말이죠. 사람이 다르죠? 나는요 아버지를 당선시켰는데요 합격을 시켰는데요 그 집 아들내미가 왔더라 이 말이죠. 사람이 다르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물건의 동일성이에요. 이 물건의 동일성에는 뭐가 있냐면 특히 중요한 말은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이런 건물인 줄 알고 샀더니 이런 건물이더라 이 말이죠. A라는 건물인 줄 알았더니 B라는 건물이더라. 종량손 누구 때문에? 중개업자.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내가 뭘 하냐 이 앞전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얘기했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문가인 중개업자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자의 말을 믿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A라는 건물인 줄 알았더니 이거더라 이 말이죠. 착오를 이용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토지의 현황이요. 토지의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성질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농지가 1200평이 농지인 줄 알고 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서 600평이 하천부지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토지의 성질이 하천이더라 이 말이죠. 토지의 현황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양도소득세액이요. 양도소득세액의 착오요. 이것도 착오가 된다. 한번 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요 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자꾸 갑한테 팔아가는 거예요. 집을요. 갑이 뭐라 하냐? 나는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을이 뭐라 하냐? 그러면 양도세 내가 부담할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을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했어.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양도세를 계약하니까 매매 대금에다가 양도세를 계약하니까 계산하니까 5억 3천인 거예요. 5억 3천. 그래서 5억 3천을 더 주고 사기로 했어. 언제요? 2월 1일이요. 그런데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나오는 게 아니죠. 양도세는 언제 나와요? 등기해주고 난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요 등기를 했거든요. 10월 1일 날 등기를 갑이 을한테 딱 등기하고 나니까 여기서 3억 8천만 원이 더 나오고 3억 8천이. 갑은 아까 뭐라고 했어? 나는 양도세가 한 푼이나 나오면 팔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는데 양도세가 더 나왔죠?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양도세가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알아 몰라? 모르죠. 양도세는 언제 나와? 10월 1일이죠. 10월 1일을 뭐란다? 2월 1일 입장에서 10월 1일은 장래죠. 장래. 더 나올지 안 나올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것을 뭐란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사실이다. 더 나올지 덜 나올지 모른다 이 말이죠. 즉 장래 불확실한 사실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착오,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 건축설계사 자격유무요. 자격유무. 건축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요 재건축조합에서 건축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믿고 설계 용역 계약을 맡겼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은 착오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 중요 부분의 착오 2조.
차고. 그래서 이것은 차고이죠. 이것은 차고가 아니라 이 말이죠. 차고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차고를 함에 있어서 또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그러면 누구의 말을 믿으면 뭐죠? 차고가 없다? 중개업자.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전체 농지용 20에서 30평 정도가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고 믿었다 이 말이죠. 20에서 30평 정도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됐다. 197평이 몇 배 차이가 나죠? 10배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말했죠? 면적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평수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는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면 뭐가 될 수 있다? 차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중개업자 말을 믿었으니까 중대한과실이 없죠? 그런데 중대한과실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고려청자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고려청자가 아닌 것은 10만원, 고려청자는 1000만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이다? 차고이죠. 그런데 중대한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과실이 있어서 있죠? 취소는 못한다 이 말이죠. 뭐냐?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딱 나왔죠?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다? 토지 대장도 확인하지 않고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중대한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중대한과실이 있다. 공장 건축 가능성이요.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관청에 뭐 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았다. 또는요, 누구나 이렇게 나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왜요?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다. 쉽게. 그 말은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게 그런 말이라니까. 관할관청에 확인해보지 않았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았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이런 경우는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오냐?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 봐. 중대한 과실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 이 말이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현저히 결여하였다 이 말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뭐라 나와? 시험에 이렇게 나와.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로 믿고 샀다 이 말이죠. 판례가 뭐라 했냐? 이에는 중대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내 말 지금 이해돼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지.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얘기해. 그래서 현저히 결여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중요 부분에 차고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제 차고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차고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차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특히 동계차고로 보시고, 우리가 중요분의 차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중대한 과실은 현저히 결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차고이고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차고가 아닌가,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고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 아닌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21페이지 한번 봐봐. 21페이지 보면 거기 박스에 내있죠? 중요분의 차고. 그래서 차고가 아닌 것 이렇게요 나와 있나요? 그래서 거기 특히 차고가 아닌 것 시가, 그 다음 면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특히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뭐라 나왔죠? 가압류 등기가 무효. 이게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또 보면 중대한 과실은 뭐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상대방 누구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인 것,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그 밑에다 하나 더 쓰라고 했나요?
뭐라고 하면 저희 봐봐.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 대장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 대장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알겠죠? 이런 경우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은 뭐죠? 동의 없는 것, 거래창자. 그 다음에 누구의 말을 믿었다? 중개업자 이렇게요. 그 맨 밑에 있는 박스는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것이에요.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번 논점 1번 2번은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알겠죠? 그것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 부분에 뭐가 된다? 착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